소라면 어떨까?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 소라를 귀에 대면 바람이 소라의 구조를 관통하면서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들려주잖아요. 바닷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심장, 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단 말이죠. 작가들의 목소리를 귀에 대고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소리 애청자 이름을 추천해주신 황정은 역대 디자인님의 말을 옮겨 다시 낭독해보았습니다. 뜨거운 투표를 통해 드디어 여러분의 애칭이 결정되었는데요. 소라 여러분, 어떤가요? 이름이 마음에 드실까요? 795회 2부는 문장의 소리 2024 연말 결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장의 소리 연출진 유계영 PD님, 문은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텐션이 높으셔서 좋네요. 늘 부스 바깥에 이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다 지금 너무 실물이 튀어나온 상태라 저는 너무 든든하고요. 바깥에 계시다가 이렇게 입장을 하셨는데 자기소개와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연출을 조촐하게 맡고 있는 유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문은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페이스입니다. 바깥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선 여기 이 부스에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으셨던 유 PD님께서 재등장 오랜만이신데 어떠신지 한번 인사를 들려주세요. 네, 다시는 부스에 들어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때마침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개편 방송에서 함께 인사했던 박참새 시인님이 안타깝게도 하차를 결정하게 되셔서요. 788화부터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 중이었는데요. 언제쯤 소개드릴 수 있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2024년 결산 방송을 하게 되어서 사실 이 새 작가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리를 해본 것이라고 드디어. 말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신 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문은강 작가님 부스엔 처음 들어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항상 부스 밖에서 이렇게 영디님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을 커피랑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보고 왜 이렇게 있어요. 오물오물 두 분이 잘 드시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밖에서 먹으면. 여기 맛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격하게 또 환영도 해주시고 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의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소라 여러분께서 오늘 첫 만남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저희가 방송 녹음하는 지금은 11월 말이지만 아마 방송은 딱 크리스마스 당일에 나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다들 연말이라 이제 바쁘신지 그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은강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옆에서 이렇게 두 분을 봐서 좀 바쁘다고 말하기가 민망해요. 너무 바쁘신 두 분 앞에서.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소설도 열심히 쓰고 있고 비슷한 연말. 근데 일처리가 빠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일을 빨리 하셔서 허덕이지 않을 뿐인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네. 온갖 바쁜 티는 다 내고 결과물을 보면 이게 약간 그 좀 계획형 빨리빨리 끝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성향과 그 마지막에 하는 자들의 성향인 것 같은데요. 발등 튀김이 될 때까지. 네, PD님과 저는 좀 피를 봐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유 PD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방송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외로운 모습으로 앉아있을지 상상하게 되는데 파티걸은 아닌지라 뭐 연말이라 특별히 뭐 약속이 많아서 바쁜 건 없고 아무래도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네, 퇴근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출근 한 5분 정도 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연말 때쯤에는 올해를 끝내는 때잖아요. 근데 올해가 저는 정말 변화 없이 잔잔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근황이랄게요. 어디에 전화할 것 없이 어디에 가면 근황 문장의 소리 하고 있고요. 만나는 친구도 독자분들도 문장의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그랬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6월부터 저희가 새로운 기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에 놀라운 뉴스들과 새로운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문소 뉴스의 첫 번째 소식으로 오프닝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청취자 애칭이 정해졌습니다. 모두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약간 순정 만화 여주인공 네. 같은 여주인공?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그쵸. 근데 저는 유PD님이 이렇게 안 제안하신 그 고수라는 말하지 마. 애칭도 참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거기 고수가 약간, 되면 네. 저희가 좀 한과 좀 녹진함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흥과 정연이의 네네. 영향이죠. 요즘 맞아요. 제가 좀 민족의 한과 흥을 좀 알게 돼서 어떠세요? 유피디님은 소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물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가 참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저에게 제 마음속에 후보가 있었어요. 물론 그 북치는 고수도 있었지만 네. 말꼬리, 문꼬리 해서 꼬리님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솔방울 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없지만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솔방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역시 진짜 고수는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어떤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근데 실제로 솔방울을 내어주셨잖아요, 아이디어를. 근데 그렇죠. 저희 너무 기대하면서 이유는요? 했더니 없는 거. 이유가 어딨어. 그 느낌이 좋잖아요. 시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 좋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느낌으로 불러드리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순정만화 여주인공 같은 소라가 되셨고요. 저희 문선수 두 번째 얼마 전에 공개 방송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24 문학주간 협력 스테이지로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라운지에서 약 2시간가량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PD님과 작가님이 굉장히 이것을 준비하며 고단해 하시는 걸 지켜보며 잘해야겠다. 이것을 성황리에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끝났을 때의 느낌들 어떠셨나요? 뭐 일단 준비 단계에서 뭐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역대 DJ님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음성을 틀어드리고 약간은 그 짓궂기도 하고 뭔가 애틋하기도 한 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걱정이 됐던 건 뭔가 결례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 자기 목소리 듣는 거 좀 끔찍해 하잖아요. 게다가 옛날 목소리라면 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공포가 있으셨을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미있어 해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영디님의 베테랑 진행 능력 때문에 덕을 많이 보지 소라 않았나. 여러분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네. 은강 작가님 어떠셨나요? 맞아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쉽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거를 다 이렇게 좀 질문도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도 아쉽기는 했으나 저는 이렇게 맨 앞에서 저희 영디님을 보는데 맞아. 손을 하나도 안 떠시는 거예요. 제가 수전증이 없답니다. 네. 근데 제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떨었어요? 작가님 왜 떠신 거예요? 너무 떨리고. 근데 막상 진행하시는 분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든든하고 너무 약간 팀워크가 이런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생각나요. 우리 영디님께서 그 뭔가 신인 작가분들이나 나오면 약간 짓궂은 텐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엄청 순한 양이었어요. 맞아. 느끼셨죠? 네, 맞아요. 저도 저 자신을 문장의 소리를 하며 많이 알아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 어릴 때 읽었던 작품을 미리 읽으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작품으로 만난 작가님들에 대해서 좀
태도를 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동료가 될 수가 좀 적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의 마음이셨군요. 네, 팬심이 가득해서 약간 이건 복지 차원, 왜 두 분 힘들어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복지를 자꾸 만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저도 눈앞에 가장 앞줄에 두 분의 눈이 보였는데 두 분 눈이 되게 크세요. 이렇게 막 초롱초롱 바라보는데 이제 왼쪽에 은강 작가님, 오른쪽에 제 시야에서는 이제 개영 PD님이 있는데 두 분이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해주셔서 중간중간 잘 든든한 마음을 얻었고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건 두 분의 역대 DJ님을 모시는데 김민정 시인님, 황정은 소설가님을 모시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겹치지 않으면서 각자 분의 특색을 그리고 근황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분리해서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특색을 되게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1, 2부로 그게 개성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밌었어요. 저는 바로 연달아 이것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 차이도 있고 와서 직접 봐주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좀 재미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김민정 시인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이 부스에 어떤 준비를 많이 더 하셨는지 여쭸더니 아니 향수를 뿌리신다고 해서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본 나 자신. 네, 저희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센스 스틱이라도 하나 해볼까요? 네, 앞으로도 뭔가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뉴스도 있습니다. 수상의 축복이 좀 끝이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문장의 소리 2회 DJ이셨던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은강 작가님 이 소식을 듣고 우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지금도 좀 눈이 촉촉하세요. 네, 눈물이 원래 많고 약간 제 소설 쓰면서도 울어요. 제가 소설 속 주인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되게 많이 힘든가요? 원래 눈물이 많아요. 우울하구나. 아니 원래 눈물이 많은데 그날은 약간 벅참과 좀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은데 기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네. 얼마나 전 국민이 이 일에 그러니까 좀 사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모두가 좀 이 한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는 게 우셨다는 게 맞아요. 눈물을. 근데 좀 놀랍지만 우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역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울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잔잔하게 좀 광기 어린 기쁨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기쁨이 매일 배가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게 좋지? 막 이런 느낌으로. 오늘 급대화되어 있겠네요. 오늘 사실 폭발 직전. 계속 제가 그때 당시에 막 모든 것에 자꾸 한강을 붙였어요. 막 한강잔, 한강술, 한강범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솔방울 같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네. 전 좀 광기로 나타났던 거. 눈물 광기. 개영 PD님은 어떤? 전 사실 그 2002년에도 월드컵 4강 진출 때도 별로 감흥이 없었던 사람. 좋은 일이다 정도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분 정도는 이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이 사회가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든든합니다. 저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잡아주시랴 믿고요. 또 다른 수상 소식은요. 784회에 출연하신 김기태 소설가님께서 그때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이 소설집으로 신동엽 문학상, 동인문학상 두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니 뭐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인데요. 문장 웹진에 발표되었던 작품이 표제작으로 나온 소설집이라 저희 직원분들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소설 문장의 소리와 문예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1월에는 글틴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개 방송을 준비하게 되는데 두 분 또 스트레스가 있으실까요?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한다 맞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사실 그 꼭두각시처럼 연출님이 연출해 주시는 대로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줄을 끊고 마리오네트의 자유를 제가 보장해드리며. 네. 근데 이번 공개 방송 저희도 조금 기대가 있는 게 글틴 친구들을 만나는 건 좀 색다르잖아요. 맞아요. 글을 쓰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젊음의 에너지, 좀처럼 일상에선 접할 수 없는 그 어린 에너지. 네, 생기를 좀 네, 저희가 좀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한번 그거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요. 약간 또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약간 저희가 같이 해보지 않았던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어떻게 꾸려갈지 피디님께서 이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들었지? 미래의 유계영. 힘내자. 파이팅!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문소 소식을 나눠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결산 방송을 준비하게 된 우리의 명분, 문은강 작가님을 나다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너 어떠실까요? 질색팔색입니다. 정말 정확한 단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을 때 그날 안 갈 거라고. 녹음실 안 갈 거라고 가기 네.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뭔가 운동도 하실 수 있는 만만의 준비에 목장을 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산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은 목장으로 와주셨는데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도 이미 다 했던 과정입니다. 제가 가벼우면서도 심오하고 진지하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문 10답을 준비했는데 준비되셨죠? 네, 근데 뭔가 제가 혼자 하는 거는 조금 너무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같이 셋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돌아가면서. 시간 관계상 될지 PD님이 선택을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이 같습니다. 하시죠. 그럼 신문 10답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음. 셋 다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네. 원장의 소리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출연자가 누구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방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기영 PD님? 네, 저는 저희가 같이 했던 방송 중에 예상하실 것 같은데 신혜욱 시인님 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그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지 하면서 되게 뭐랄까 알쏭달쏭해 하던 시가 있었어요. 로케이션이라는 시였는데 그 시의 어떤 창작 비화를 들려주셨는데 네. 서울흥 피자 집 앞에 생긴 서울흥 피자로 시작하셔가지고 부스 바깥에서 은강 작가님이 자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웃겨 죽겠습니다. 맞아요. 은강 작가님은 어떤 방송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도 사실 신혜옥 님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대본 쓸 때 좀 시인 분들이 나왔을 때 대본 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PD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좀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 시인들은 이런 식으로 또 시를 쓰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가장 좋았는데 또 굳이 한 명을 얘기를 하자면 김혜란 작가님 네.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 낭독하실 때 마지막에 밖에서 PD님이 눈물이 이렇게 제가요? 아닌가? 제가 조명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낭독이. 그래서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꿈쩍하지 않았던 냉가슴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눈이 좀 촉촉하세요. 촉촉하신데 오해를 은강 작가님은 진짜고 피디님은 가짜. 안구 건조증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마주보고 딱 이 자리에서 정말 모든 분을 대면했기 때문에 한 방송을 고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고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신인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른 활동도 꽤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꽤 해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셨다면 신인분들은 어떤 분은 막 조금 떠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신인이 아닌 것처럼 교수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특색이 있어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고르자면 제가 집에 가서
갑자기 떠올라서 웃었던 기억은 한영원 시인님이 맞아요. 시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시다가 예전에는 소설도 쓰셨다는 말씀에 그럼 소설 얘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아주 느릿느릿 차분한 말투로 숨을 안 끊고 쭉 소설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기나긴데 최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짜 이어졌어요. 한 4분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4, 5분은 이어진 것 같은데 그게 집에 가서도 뭔가 최면처럼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영원 시인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출연한 작가들 중에 친구가 되고 싶은 작가가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이유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어요. 친구가 되기 싫으신 친구 쉽게 안 사귀시는 네, 편이신. 저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가 너무 저희 내보내고 저희 친구에 들어와 있는 거 맞나요? 한 번도 친구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두 분도 저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약간 작가님들은 좀 그 작품으로 만나는 게 가장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정말 어렵다 이거.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김중혁 작가님이랑 술을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친구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하룻밤의 어떤 재미있는 되게 나쁜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아슬아슬한 워딩을 하시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저도 김중혁 작가님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이제 예전에 진행도 하시고 연출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그 황정원 작가님께서 이제 김중혁 PD님의 갈굼과 자신을 키워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주해 보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어떤 여러 방송을 진짜 일을 함께하면 그랬을 것 같아서 저희 3명 플러스 김중혁 작가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장의 소리를 상상해봤을 때 여기 의자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개영 PD님은 저는 강지수 시인님이 그때 방송 녹음을 다 끝내고 나가실 때 만든 책이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저 다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겠지? 탐나는 인재다.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니 근데 개영 PD님은 탐나는 인재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탐나는 인재 좋아합니다. 제가 탐나는 인재 모셔오니 무은강 작가님. 훌륭한 업적을 쌓으셨어요. 그리고 워낙 시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마침 신춘문예 시즌이 되면 발표된 작품들을 쭉 모아서 읽어보는데 저는 그 시운전이라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멋진 책까지 선물하고 가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김중혁 작가님은 후보에 있었던 거고요. 다른 분을 뽑았습니다. 누구실까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 친구하고 싶은데 저는 친구가 많아. 다 친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분을 언급해보고 싶은 분은 최지은 시인님께 제가 방송에서 밥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할머니 손맛. 네, 정말 진심이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정말 현실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제가 바빠서 연말에 저희가 한번 만나요 이렇게 했는데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초에 정말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2번째 드리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뭔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길에서 돈을 줍는 것과 길에서 돌을 줍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부터 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돌이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돈은 딱 그 돈만큼의 가치고 돌은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였는데 조금 그 다음 생각에서는 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돌은 버려지거나 주인 없을 확률이 높지만 돈은 분명히 누가 잃어버린 거니까 찾아드려야죠. 뭐야? 착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아줘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500원인데? 네, 그래서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피디님은 어떠세요? 전 뭐 예상한 것처럼 돌 줍습니다. 그래, 맞아요. 실제로 돌 줍습니다. 예쁘거든요. 솔방울이 좋은 것처럼 예쁘거든요. 그렇군요. 명쾌하고 네, 우리 은강 작가님도 얘기해 보시죠. 저는 100% 돈을 줍습니다. 100%까지? 네, 저는 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수석을 모으셔 집에 돌이 가득했어요. 이거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 아빠도 수석 모았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돌이 너무 집에 많으니까 예쁘다는 생각을 크게 못하면서 살았고 저 돌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돌은 절대 줍지 않습니다. 이 질문 보자마자 또 불꽃이 튀셨겠어요. 네, 맞아요. 보자마자 무슨 이거. 돌이야? 웬 돌? 밖에 있는 걸 왜 집에 가져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전히 작가의 삶을 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유피디님? 저 이 질문이 진짜 어렵죠. 네. 전 진짜 어려웠는데 작가의 삶은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요? 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체육인도 멋있는 것 같고 몸을 쓰는 일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명석한 그 이공계열의 명석한 두뇌를 갖게 되어서 수학자나 네 너무 멀죠 지금 현재와는. 그래서 한번 꿈꿔보는 거죠. 어떠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전제 조건이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폐기물처럼.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한 번 더 소설을 써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아쉬운 것들이 많았어서 조금 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소설 쓰는 삶을 모르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 맛을 모르고 싶다. 모르고 싶어요. 모르고 싶고 아주 놀이터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랄한 아이로 자라고 싶어요. 어떤 유년이 우리 작가 생활 뭐야? 지금 문장의 소리 맞아요, 저희? 어떠세요, 영디님? 근데 저는 지금 질문에 답변들을 들으면서 좀 놀란 게 그 작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고민하신 게 조금 의외여서 그런데 저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돼야지 이게 아니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냥 뉘앙스가 다른데 돼야 하는데 그래도 좀 변화를 준 작가를 하고 싶다면 개영신님 정말 동의하는 게 몸 쓰는 일 그리고 이공계 정말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공계 쪽이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게 다시 이제 학업 생활을 하고 조금 직업도 다른 여러 방향을 가질 수 있다면 연구직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 연구 좋아하거든요. 잘 맞았다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머리 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근데 소설도 쓸 것 같아요. 그걸 해도. 근데 벗어날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그 고민하시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저는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가게에서 소설 잘 쓰는 능력을 판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고 살 의향이 있으신지.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지부터. 이거는 소설가들끼리 그 돈을 모아서 공구를 한 후에 네, 개처럼 좀 돌려 쓰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너 올해 힘들었지? 너 한 달 써. 돌려가면서. 네네. 은강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는 되게 재미없는 대답이긴 한데 네. 돈 안 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 돈이 아까울 것 같고 네. 소설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 소설을 매일매일 이제 오늘도 지하철에서 오면서 이렇게 막 쓰면서 왔는데
너무 세상에. 못 쓰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스스로가 왜 이렇게 못 쓸까 나는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 과정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예, 저 이거 중독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좀 고통 중독인 것 같아. 맞아요. 봤을 때. 근데 제가 막 상상을 해보면 처음부터 막 아주 유려하게 후루룩 썼으면 이 재미를 또 못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좀 아깝지 않나? 네, 이 돈으로 떡볶이 아, 그렇게 협소한 돈을 상상하셨군요. 네. 뭐 한 1,500원. 요즘 컵떡볶이 비싼가? 정도. 요즘 한 2만 원 하나요?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거군요. 혹시 PD님은 시를 잘 쓰는 능력. 저는 이 질문을 작성할 때부터 나는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두 분? 저는 공부해서 돌려 쓰겠다는 상업적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걸려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맞죠. 안 사실 건가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가진 상태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가? 여기서 잘 쓰는 능력, 이 잘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 생각하는 건 뭐, 너무 한두 개가 아니죠, 요소로는. 근데 요즘은 지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사고 싶다. 네. 이게 정말 옛날에는 어떤 게 중요한가? 이게 어릴 때는 한 번도 지치지 않는 걸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거기서부터 중요하게 뭘 좋아할 수도 있고 뭘 더 해볼 수도 있고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였는데 네, 사야죠. 이거는 좀 사야지 않나? 지치지 않는 능력. 네. 좋습니다. 뭘 하면 사시겠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리고 이 마음을 약간 잃지 않는 그런 거. 네. 약간 순정 만화 네. 캐릭터시네요. 원래. 순정 잘 울고. 소라님. 그래서 약간 그런 거가 있으면 사고 싶어요. 네. 약간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그래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기계라면 사겠어요. 생각보다 기계적이시네요. 뭐 꾸짖어 준다든지 격려를 해주는 근데 정확한 비판과 비평이어야 돼. 그거를 해주는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건 사겠다. 아, 비싸다. 우리 오늘 살아있을 때까지 나올지 말지 모를 AI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디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올해 방송을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쉬움.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무엇을 아쉬워해야 한단 말이지? 전 원래 좀 성격이 후회도 잘 안 하는 성격이고 그런 편이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저는 뿌듯하고 그냥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으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한 방송들이 좀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나와주셨던 모든 분들과 이것이 쌓여 있는 게 나중에 10년 후에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건 그 우리의 방송의 아쉬움보다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넘겼던 새로운 신간들이나 이제 그 해의 신인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왠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6개월 동안 깨달은 게 있는데 약간 어떤 게 좋은 대화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대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대화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대화는 좀 이런 식인 것 같다라는 것도 계속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게 어떤 유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신 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찾아서 이렇게 여쭤봐 드려야 대화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를 6개월이나 지나서 안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하신 말씀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보다 더 감동적인 세상에. 죄송해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세상에. 하지만 정말 세상에. 감동했다는 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게스트님 분들께는 이 아쉬움 없이 충분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디를 응원하면서 마지막 소감과 함께 뭐 작가로서의 계획, 또 각각 연출가 DJ로서 2025년에는 어떤 문장의 소리 만들어가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 출간 계획이 어렴풋하게 있긴 한데 시집을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게을러요. 발등 튀김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언제 발심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연출로서 2025년 문장의 소리는 방금 영디님께서 그 출연한 작가님들을 더 많이 모시고 싶다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과 동시에 늘 청취자, 그러니까 소라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청인 시절부터 이 문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뭐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뭐 문창과에 다니고 뭐 문청끼리 하는 동아리를 해도 되게 진지하고 깊게 대화를 하기가 되게 머쓱하잖아요. 근데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대화의 갈증 같은 걸 많이 해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홀로 외롭게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영디의 목소리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고 2025년에도 좀 가까운 문학 친구 같은 라디오가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는 그냥 저항 없이 울어도 되는 눈물이 또 나네요. 2022년까지 갈 필요가 없이 네. 그렇습니다. 소라님들이 계시죠. 저는 지금 들으면서 떠올렸어요. 전 작가님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작가님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마주 대해야 하고 오시기 전에도 준비해야 하는 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진짜 여러 소라님들을 만나는 건데 뒤를 생각하니 저도 좀 든든하네요. 같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2025년 좀 더 저 기운을 내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올해 기운이 좀 없었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기운 없는 상태로 이제 이 문장의 소리 왔을 때 이것이 조금 티가 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장의 소리를 결국엔 한 달에 계속 이어가고 매달 이것을 이어가니까 그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잘 살아야 문장의 소리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인생을 좀 잘 살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엄청 세워놨어요. 안 지키겠지만 계획 세운 거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내년엔 좋은 조금 마음과 상태로 문장의 소리에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영디님이 새 소리를 들려주시기로 한 약속을 오늘 지키셔야 합니다. 너무 마무리 인사한 뒤에 새 소리로 끝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되게 감동제가 온다, 뭐 눈물이 막 감동 이런 거 하고 이런 마무리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이게 작가적인 거죠. 흐름을 너무. 만드는 것이 너무 우리 잘 어울려. 작가적인. 근데 우리 소라 여러분들에게 뭔들 못 해드릴 수 있겠어요. 네, 한강 작가님은 노래도 부르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뭔들 못 해드릴까 싶은데 유익하지 않을까봐. 이게 저희의 교양 방송인데 그렇지 않나요? 새라는 생태를 우리가 교양으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소리가 사실 뭔가 그렇게 웅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론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돼요. 네, 이 새소리는 의성어가 아니고요. 진짜 새와 소통하기 위한 인간의 발성이기 때문에 새를 키우시는 분이나 야외에 계신 분들은 스피커폰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 예고편으로 만들려고 동영상도 지금 찍었어요. 놀라운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저희 새와 전 진짜 소통을 했던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신다. 정말 새와 소통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잠깐 저희의 이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당황하실까봐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제가 새를 키운 적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 앵무새니까 말을 했냐는 질문을 받을 때 말까지는 배우지 못한 소형 앵무새라 제가 새소리를 내면 따라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소통이 가능했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서 아빠나 이제 목소리가 낮은 가족 구성원들은 소통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기를 들어드리며 저희 연말 결산을 소개합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6회 일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